6월 11일 생생주식입니다. 자, 지수나 주가에는요,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파동, 하락파동. 이 파동이 전개될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상승, 그리고 상당히 강한 하락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모르면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하락장에서 낭패를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봐야 되는데요. 자, 앞선 흐름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선 흐름에서 제가 지금 이평선을 두 개만 그어놨어요. 하나는 5일 이동 평균선, 하나는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의 하락 파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요. 이 구간을 볼게요. 보시면 5일 이평선을 저항으로 해서 쭉 빠지죠. 그죠? 쭉 빠지죠. 그리고 반등이 시도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20일 이평선에 막히죠. 그리고 다시 5일 이평선 저항을 해서 쭉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하락 파동인 거예요. 하락 파동. 근데 하락 파동의 구성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5일 이평선 저항으로, 그리고 반등 시도가 나오지만 20일 이평선에 막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5일 이평선 저항으로 빠지죠. 이게 하나의 하락 파동이에요. 이 안에서 1, 2, 3가 나왔을 뿐이죠. 그리고 나서 20일 이평선을 돌파할 때 이 하락 파동이 끝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상승 파동을 볼게요. 상승 파동을 보면 5일 이평선을 타고 움직이죠. 들어가죠. 그리고 조정이 나오지만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습니다. 다시 5일 이평선 타고 올라가도 20일 이평선 지지가 돼요. 다시 5일 이평선 타고 올라가죠. 자, 이게 하나의 상승 파동이 되는 거예요. 20일 이평선을 깼을 때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5일 이평선 타고 올라가죠. 자, 20일 이평선 여기서 계속 두들기면서 지지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하나의 상승 파동이에요. 이게 하나의 상승 파동. 그러면 앞에 뒤의 흐름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자, 5일 이평선 타고 올라가죠. 눌리지만 20일 이평선 안 깨죠. 다시 5일 이평선 타고 올라가죠. 이게 하나의 상승 파동이에요. 20일 이평선 깨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5일 이평선 저항으로 빠지죠. 반등을 하지만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못하고 걸리죠. 다시 5일 이평선 저항으로 또 빠지죠. 이게 하나의 하락 파동인 거예요. 이 개념을 지금의 장애 구간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보세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자, 5일 이평선을 쭉 타고 떨어졌죠. 하나의 하락 파동이죠. 근데 얘는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냥. 왜? 그대로 21일 이평선 돌파가 됐잖아요. 그죠? 자, 21일 이평선 돌파가 됐으니까 이게 끝난 거예요. 이거로. 그 다음에 보면 5일 이평선 따고 쭉 올라갑니다. 상승 파동이죠. 그 다음에 빠지는데 어떻게 됐어요? 21일 이평선 안 깼죠. 안 깼다는 건 뭐예요? 이 상승의 파동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5일 이평선 따고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상승 파동이 계속 지금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어떤 성격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 일단 볼게요. 이 상승 파동은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요? 궁극적으로는. 자, 1차적으로는 짧게는 5일 이평선 하향했을 때. 요 한마디는 끝나는 거죠. 이 한마디. 이 한마디는 5일 이평선 하향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지지됐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기조, 이 파동의 기조는 유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한마디가 5일 이평선 타고 쭉 나간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반등 파동 언제 끝납니까? 5일 이평선을 하향하면 이 마디의 반등은 끝나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상승 파동은 아직 안 끝난 거죠. 왜? 20일 이평선이 있으니까. 20일 이평선 깨지 않으면 이거는 살아있는 거죠. 5일 이평선 깨면 요거는 끝나더라도. 이해되시죠? 이런 개념을 갖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파동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 앞에 2900포인트 위로는 매물과 충돌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있는 구간인데도 오늘 보면은 2900포인트 위에서 좀 몇 번 두들기면서 이렇게 계속 공방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또 종가는 2900포인트 위로 마감시키거든요.
이거는 지수가 상당히 강하다는 의미예요.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과연 2,900포인트를 지지로 계속 유지하는지 한번 봐보죠. 예. 알았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보세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5일이평선을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깨죠. 끝났어요.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흐름을 보면 21이평선을 깹니다. 지지가 안 됐죠. 그죠? 그리고 났는데 여기서 다시 또 5일이평선 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는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박스권 등락이에요. 박스권 등락으로 요 상승에 따른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이게 끊어진 거예요. 한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상승 파동이에요. 얘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상승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승 파동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나중에 5일평선 깨도 21일평선 오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형태가 또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얘는 여기서 한번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니까 가서 5일이평선 깨고 내려와도 올라오는 21일평선을 안 깨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코스닥은. 이해되시죠? 네.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역시도 5일이평선을 깨지 않으면 아직 이 상승 마디가 이 상승 파동 마디가 안 끝난 거예요. 5일이평선 깨면 그때는 이게 끝난 거예요. 끝났더라도 전체적인 기조는 21일평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난 거죠. 이런 관점을 갖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코스닥 지수 역시 바로 여기죠. 2월 고점 782포인트 위로는 저항 공방이 매물 공방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 위로 그냥 마감시켜 버리죠. 역시 코스닥도 강해졌다는 소리예요. 흐름이. 그죠? 코스닥도 역시 흐름이 강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야,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볼 때 이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죠? 이럴 때 코스닥은 760포인트 위로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했었죠. 결국 이번에 쫙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다시 결국은 한국 주식시장 진짜 모처럼 만에 큰 기회가 찾아왔다 라고 봅니다. 모처럼 만에 큰 기회가 찾아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코스피 지수를 갖다 놓고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제 2,900포인트 뭐 어쩌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조정이 나와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또 기회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신정부 들어와서 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수 5,000포인트 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수가 5,000포인트를 실제로 가든 안 가든 그건 상관없어요. 지수가 5,000포인트 간다라고 말을 했고 시장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지수는 3,000포인트는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수는 4,000포인트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왜? 5,000포인트 간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니까 5,000포인트까지 가든 안 가든 일단 3,000포인트 넘어가고 4,000포인트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3,000포인트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빠지면 이거는 또 기회입니다. 알았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전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전에도 몇천 포인트 간다 이런 거 신정부 들어오면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죠.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왜 다르다고 그랬죠? 한국 증시가 못 올라가는 이유,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 소위 말해서 저퍼주, 저 PBR주가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한국 증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수혜주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상법 개정과 추경 예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가셔야 돼요. 이런 쪽과 관련된 종목들도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미 움직였지만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는요, 종목을 매매할 때는, 어제는 제가 뭐 3트랩 뭐 이런 부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3트랩, 4트랩, 5트랩, 예. 왜 그러냐면 기존 주도주를 봐야죠. AI 로봇, 또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 조선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하고 엔터, 이쪽도 업황 개선 섹터로서 계속 봐야 된다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회원분들에게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다 전고점 돌파할 거다. 안 끝났다. 예. 그죠? 이렇게 여기서 찌글거릴 때도 안 끝났다. 이거 전고점 넘어가야 된다. 뚫고 올라갑니다. 그죠?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콜마도 이거 뭐 제가 왜냐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앞에서 계속 이 88,000원의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몇 번을 얘기했죠. 물론 매수해서 보유하면서요. 그리고 결국은 뚫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주도주, 그러니까 AI 로봇, 조선, 방산, 원전, 화장품, 엔터 이쪽도 살아있죠. 물론 뭐 많이 올라가면 또 조정이 나올 거고, 조정이 나서 꺾이는 종목은 이제 끝나는 거고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기존 주도주도 여전히 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신주도주, 저 PBR주, 그죠? 저 PBR, 지주사 종목, 금융주, 막 이런 쪽, 한화, 그죠? 생전 진짜 무겁게 진짜 안 움직이던 종목들이 이제 막 움직여 들어갑니다. 한화, SK, CJ, LS, 이쪽도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쪽에서도 종목 매매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예? 한화, SK, CJ, LS 올랐다고 막 또 이렇게 손가락만 빨고 계시면 안 돼. 삼양홀딩스도 마찬가지. 이게 다 지주사예요. 그죠? 지주사 관련주. 금융주도 그 무겁던 애들이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올라갑니다. 자, 이게 올라가는 게 보세요. 생전 안 올라가고 진짜 뭐 밑에서 버벅버벅대고 막 PBR 0.3배, 0.2배여도 주가 관리도 안 되고 주가도 안 올라가던 종목들이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갑니다.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신주도주로서의 저 PBR, 지주사, 금융주 이런 쪽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정책 수혜주도 있죠. 정책 수혜주 뭐뭐 있어요?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이쪽에서도 아주 강한 상승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죠? 이번에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우리가 다 이쪽도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해서 다 수익을 냈는데, 어쨌든 또 신재생 에너지 고속도로, 그다음 웹툰, 어제 방송에서 소개했죠. 웹툰, 전자결제, 수소차, 앞선 방송에서 소개를 했었죠. 자, 이런 부분들 정책 수혜주. 자, 여기다가 오늘 또 나온 걸 보면 뭐가 있냐면, 주식시장의 불공정 해소 제1과제로 배당 촉진 세제도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배당 관련주도 봐야 돼요. 배당 관련주. 배당 관련주도 또 정책 수혜주로 또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관악폭주. 관악폭주의 대표적인 건 뭐죠? 반도체 2차전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반도체, SK 하이닉스, 그리고 원익 IPS 이런 것도 오늘 10% 넘게 올랐어요. 유진테크도 오늘 강하게 올랐고, DNF 요것도 12% 넘게 올랐죠. 원익 머트리얼즈 요것도 11%대 12% 넘게 올랐었죠. 이런 종목들, 전공정 관련주주, 전공정 장비나 소재 이런 쪽에서 강한 흐름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도 다시 조금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반도체가 오늘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는 미중 갈등 완화 기대, 여기다가 TSMC의 매출 호조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움직임이 나타났죠. 어쨌든 관악폭이다 보니까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 나오면 또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이런 쪽도 계속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존 주도주, 신주도주, 정책 수혜주, 관악폭주, 강세장일 때는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돼요. 강세장일 때는 이렇게 파동으로 나갈 때는. 알죠? 그래서
많이 오른 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 많이 오른 뒤에 예, 지지 이탈하는 섹터 이런 쪽은 버려야죠 이제. 또는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이런 쪽은 또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전반적인 섹터들의 어떤 순환매 이쪽에 잘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이런 장일 때 좀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쪽으로 다 순환매가 돈다, 장이 강세장일 때는 이런 마인드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